깨달음이란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요? 마음은 도구임의 연장입니다. 마음이란 특별한 과업에 사용되기 위해 거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에 80에서 90%는 반복적이고 부질없는 잡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부정적인 성질을 품고 있을 때도 적지 않아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해롭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보면 내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질없고 해로운 생각들로 인해 소중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행렬이란 사실 중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중독이란 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즐거움을 고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생각에 중독될 수밖에 없나요?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내용물과 활동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면 자신의 존재 또한 끝장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에 기초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짓된 자아를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용어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그 말을 사용할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함으로써 창조된 거짓된 자아를 뜻합니다.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이는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에고로 존재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는 항상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살아있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가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또한 스스로를 미래에 투사함으로써 계속적인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해방이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에고는 말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정말 행복할 텐데 저런 일이 생기면 난 평화로워질 텐데 에고가 현재에 관여하고 있는 듯이 보일 때조차도 에고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에고는 과거의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현재를 하나의 수단으로 축소하기 일쑤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석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지배하는 단계는 의식의 진화에 있어서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은 괴물로 자라나 우리 자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생각과 의식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생각은 의식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의식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의식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의식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의식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의식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생각을 딛고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낮은 차원으로 동물이나 식물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상태에 있을 때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중얼거림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롭게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릴 수 있게 되고 무언가 창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시계추처럼 생각과 생각 없음 사이를, 유심과 무심 사이를 몇 분 간격으로 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심이란 생각에 헤아림이 없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만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만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생각은 무심한 상태에 있을 때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깨달음의 상태에서 생각의 단계로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은 자기보다 훨씬 더 광대한 의식 영역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높은 의식 수준에서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힘을 잃고 혼란에 빠지고 파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란 본질적으로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다른 마음들과 대적할 때 공격과 방어를 하고 정보를 얻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일은 잘하지만 창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들의 창조력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무심의 장소로부터, 고요한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심하고 고요한 내면인 상태에서 마음과 생각을 사용할 때, 도구로 사용할 때 진정한 생각의 힘이 발휘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음은 창조적인 충동이나 통찰의 형상을 부여할 뿐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들도 생각이 멈춘 순간에 고요한 상태에서 창조적인 돌파구가 열렸다고 말해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미국의 저명한 수학자들에게 연구 방법을 질의한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활동에 있어서 생각은 부수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창조적이지 못한 이유는 생각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멈추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육체라는 기적이 창조되고 유지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마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성이 작동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름이 0.2mm도 안 되는 인간 세포의 DNA가 어떻게 600쪽 분량의 책 100권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지령을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작용하는 지성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러한 지성과 다시 연결된다면 경이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은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엇인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이게 다 내가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는 보다 다채로운 의식 수준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고요한 내면의 방을 열면 그 방의 고요한 내면의 방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끌어들이면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했어요. 만약에 생각이 사로잡힌 방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 생각에 매몰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빨리 생각의 방에서 나와야 돼. 문을 쾅 닫고. 그리고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이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